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조정의 일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이혼 조정을 하면 좋은 점, 이혼 조정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새는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조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상담하면서 이혼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 이혼 조정이 어디에 속하는 건가, 재판상 이혼은 맞는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우리 의뢰인들께서는 이혼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혼 조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조정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이 이혼 조정도 재판상 이혼의 일종이긴 합니다. 법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가 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게 정식 이혼 소송과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이혼하기로는 협의가 됐고 다 합의가 완료가 되었는데 재산분할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식 이혼 소송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좀 이혼 조정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활용하시기 정말 좋은 제도이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위원님 또 판사님의 중재 아래에 좀 자유롭게 합의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시로 들어드린 게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속가가 100억짜리 재산분할 사건인데 조정으로 될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당연히 뭐 양쪽이 다 이혼 의사가 있으셔도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 정식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육권, 친권 이런 거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양육권이나 친권을 뭐 2분의 1씩 갖는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사건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이 이럴 때 좀 좋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혼 조정 오늘은 이런 장점과 더불어서 절차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정신청서라는 서면이 법원에 접수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함께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또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하게 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초조사서라는 거,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소감문, 이런 거를 작성해서 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도 기초조사서를 내라, 그리고 자녀 양육 안내 동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제출해라, 이런 보정 권고가 나오면 바로 의뢰인한테 얘기를 드려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신 분들께서는 변호사님께서 사무실에서 알아서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작성해서 사무소에 또 전달을 해주면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답변서를 제출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하고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는데요. 조정기일이 잡히면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꼭 가셔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하면서 직접 조정에 출석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사 조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반 민사 사건과 다릅니다. 가사 사건, 특히 이혼 사건 조정은 당사자가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계시더라도 변호사님과 함께 직접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잘 되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견을 좀 좁혀서 어떤 합의의 방향을 정했고 그대로 합의가 잘 됐다. 판사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정조서를 작성해 주셨다. 이렇게 되면 그날로 이제 조정이 끝나면서 법적인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시면 숙려기간이 1개월이고 이혼을 관공서에 신고까지 하셔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조정의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일종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과는 전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날 바로 법적인 이혼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혼 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제 당사자께서 이혼 신고는 해주시긴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안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라고 꼭 안내를 드리는데 이 신고를 구청에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조정조서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혼 조정으로 이제 사건을 끝냈다는 건데 그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재산 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 그 조정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협의 이혼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이혼 조정 제도이고요. 오늘은 이혼 조정의 장점, 제가 제대로 아주 많은 거를 알려드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장점을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절차, 특히 뭐 자녀 양육 교육을 뭐 시청하고 소감문을 낸다든지 뭐 기초조사서를 낸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실무적이고 자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향후에 사건을 진행하시더라도 만약에 이런 걸 알게 되시면 알아놓으시면 그때 이제 이런 보정이 나와서 이런 거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으셨을 때 좀 덜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상세히 알아보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